안녕하세요. 조경기능사 한 권으로 끝내기의 저자 정문환입니다. 오늘은 그 조경기능사 실기에 대한 첫 강의인데요. 조경기능사 실기 부분의 설계 도면에 관련된 부분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작업을 하기 위한 조경 기초 실무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경 설계에 필요한 내용을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조경 설계는 이거는 이제 시공 실무에서는 그 설계 도면 그리고 그다음에 작업형으로 이제 직접 나무를 심어보기나 지주목을 하거나 이제 보도블록을 까는 그런 형태의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도면을 그리기 전 도면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보다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도면 작업을 어떻게 그리는지가 중요한데 실기에 대한 부분을 접근할 때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당황하거나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하고 그 내용들에서 이제 용어라든가 아니면 이제 도면에서 이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어의 해석을 먼저 하고요. 이 용어 해석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도면을 그리는 작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경 설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요. 이건 이제 필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필기에서는 이미 다 익히셨던 내용일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실기 부분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 설명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친근해지면 바로 이제 도면 작업을 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경 설계 개념은 이제 환경 설계의 한 분야로서 이제 자연을 존중하고 땅을 중심으로 이제 인간의 필요를 위한 한목적성에 의한 문화경관을 형성하는 과정과 결과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데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나무를 심거나 시설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면화해서 이 도면을 가지고 작업자가 목적물을 완성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경 설계는 예술적 창의성과 과학적 합리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그래서 과학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경관 조성을 위한 예술성이 가미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와 이용의 결합물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경 설계의 세 가지 요소로는 기능과 미, 환경을 표현합니다. 조경 설계가의 역할은 시설 제공자와 경관 형성자, 그 다음에 창작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 역시 이제 미와 과학과, 그러니까 종합예술과학이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실기에서는 그냥 이런 내용들은 그냥 머릿속에만 있으시면 되고요. 검정을 하는 데는 딱히 이 내용들이 문제로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조경 설계가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운동가, 식물 전문가, 생태계 질서 유지, 구조와 기능, 복원, 복구, 그 다음에 식물 소재에 대한 생태적, 환경적 특성을 이해를 한다. 이게 이제 조경 설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소재에 대한 생태적, 환경적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이해에 따라서 도면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경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준비 단계는 이제 설계를 하기 위한 조경만의 이제 기구들이 필요합니다. 자, 기구의 내용을 보시면 먼저 제도판이 필요합니다. 자, 제도판은 이런 형태로 좀 생겼고요.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러 가는 장소들이 아마 공고에서 아마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고에 가면 이런 제도판들이 다 있습니다. 제도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시험 준비를 위해서 제도판을 굳이 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도판이라는 내용이 있고 이 제도판에는 아마 T자가 아마 달려있는 제도판일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도판이 없다라고 하면 이 T자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판만 있고 T자가 없는, 이건
T자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제도판인데 이 제도판이 만약에 T자가 없다라면 이 T자를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구매를 하셔서 제도판 위에 이쪽 한쪽 면에 이 제도판 이쪽 면을 바짝 대서 90도를 유지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T자의 용도는 제도판과 T자, T자는 수평선을 그리기 위한 용도인데요. 먼저 이 T자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처음에 들어가면 시험지가 주어집니다. 아마 이게 A3 용지가 주어질 건데요. 이 A3 용지를 처음 이제 제도판에다가 제도판에 이 A3 용지를 고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고정을 할 때, 자, 이 T자를 이용을 해서 상단면이든 하단면이든 이 용지를 일자로 맞춥니다. 맞추시고 종이 테이프로 이렇게 양쪽을 고정을 합니다. 고정을 하고 이 T자를 다시 요 상단면 종이에 맞춰서, 왜냐하면 종이가 다 90도로 일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걸 좀 삐딱하게 해도 크게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도면을 직선으로 그리게 되면 이 도면 종이와 직선이 삐딱하게 보이기 때문에 도면이 올바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를 수평으로 맞추는 것, 수평 수직을 맞추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 수평 수직을 맞추기 위해서 T자를 위로 됐든 아래로 됐든 대서 종이 테이프를 위에 두 개를 붙이고요. 원래는 종이를 대각선으로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술적인 요인을 발휘를 하려면 T자를 대고 먼저 위에 수평을 맞춰서 하나를 붙이고요. T자를 중간에 눌러줘서 밑에 하단부에 대각선을 펴서 붙입니다. 양쪽을 붙이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이제 T자가 종이가 일직선으로 T자 위에 얹혀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위 상단과 아래를 붙여서 한쪽 면을 당겨줍니다. 그러면 사방이 당겨져서 평평해집니다. 이게 평평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T자가 움직일 때 T자가 위아래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수평과 수직을 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수평이 안 맞거나 만약에 이게 이제 평평하게 붙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잘못해서 T자가 올라갈 때 이 종이가 겹쳐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게 종이가 들떠버리면 상당히 이제 갑자기 당황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종이를 제도판에 완전 밀착이 되게끔 붙이는 방법으로 이 위에 종이 테이프를 붙이고 한쪽 면을 이렇게 당겨서 이쪽 대각선을 먼저 붙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 위를 붙이고 다시 여기를 당겨서 밑에를 붙이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판 위에 용지를 T자로 맞추시고 여기에 종이를 붙이고 당겨서 이쪽 면을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수평을 확인하고 이쪽 면을 붙이고 다시 당겨서 이쪽 면을 1번, 2번, 3번, 4번으로 종이를 평평하게 붙이는 걸 먼저 첫 번째로 합니다. 다음은 이제 삼각자인데요. 삼각자는 이렇게 이제 30도짜리 이제 삼각자와 60도짜리 삼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자의 용도는 30도, 45도, 60도, 70도, 75도, 90도를 씁니다. 이 각도에 따라서 이 T자 위에 삼각자를 이렇게 붙이거나 이렇게 붙여서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을 긋거나 아니면 이제 수직선을 긋거나 하는 용도의 자를 삼각자를 이용합니다. 근데 저희가 시험에서 보면 이 삼각자를 사선으로 긋고 하는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수평 아니면 수직선을 긋을 때 사용을 하는데요. 수직선을 긋을 때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각자가 필요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템플릿이 필요한데요. 이 템플릿 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템플릿은 왜 필요를 하느냐? 저희는 이제 조경 도면에서는 수목을 그려야 되는데 수목을 그릴 때 이 템플릿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템플릿을 그릴 때 템플릿에 그러니까 수목을 그릴 때 이 템플릿의 원형에 약하게 원형을 거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원형을 따라서 모양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상록수가 되는 거고요. 원형이 이렇게 있을 때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뭐 낙엽술의 이제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수목을 그릴 때 이 원형 크기는 그 수목 규격에 따라서 만약에 뭐 R6cm면 작게 뭐 R10cm면 크게 이게 R6과 R10에 대한 크기가 어떻게 해라 라는 규정은 없는데 R6보다는 R10이 이 그 수목의 표현이 크게 된다고 하면 그 수목이 그러니까 그 도면이 잘 그려진 도면이죠. 크기가 같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R6이나 R10이나. 규격이 큰데도 이 원형의 크기가 같아도 상관은 없지만 채점을 하는 채점자의 입장에서는 크기가 틀린 것들이 수목 표현이 크다라고 하면 아 이거 도면을 잘 이해를 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규격에 따라서 적정한 크기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크기도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느냐라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 몇 개를 풀 때, 자, 이제, 녹지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녹지는 크기가 뭐 한 2m인데, 여기에 뭐, 수목을 이렇게 표현한다든가, 뭐 이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적정하게 만약에 세 주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 세 주의 크기를 이 빵빵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템플릿을 통해서, 그 수목 크기를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이제, 그림을 이제 여러 번 그려보시면, 아, 이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가 반영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판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몇 번 이제 좀 그려보는,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이 템플릿을 이용하는 방법을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타 도구로, 이제 스케일, 이게 이제 스케일인데요. 이 스케일이 뭐냐면, 이 스케일에는 표기가 100분의 1, 200분의 1, 300분의 1, 400분의 1, 600분의 1 이 축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1은 cm 단위로 1cm, 2cm, 3cm, 4cm, 5cm, 6cm 일반적인 자의 형태를 띱니다. 근데 200분의 1일 때는 크기를 이제 그 100분의 1일 때는 cm 단위를 200분의 1로 하면 그 1cm가 1cm가 이제 2cm가 되는 거죠. 그 크기를 이제 더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분모가 크면 클수록 도면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내용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00분의 1로 되면 요만큼의 표현이 600분의 1이 되면 이만큼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런 그림에 있을 때 100분의 1로 표현됐을 땐 요만큼 도면에 요만큼 표현할 수가 있는데 600분의 1이면 이게 이렇게 다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도면 안에 다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분모의 규격이 커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원이나 아니면 이제 도시계 도면을 보면 1대 뭐 5천분의 1, 1대 5천분의 1이다 뭐 이러면 이제 뭐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를 전체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뭐 1대 뭐 15,000이다 15,000분의 1이다 라고 하면 그 서울시내 전체를 이제 그 A3 용지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도면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케일을 이 1cm 단위에 있는 내용을 일일이 뭐 200분의 1이면 이제 1cm가 이제 200분의 1이면 5mm일 때가 100분의 1의 1cm하고 똑같다라는 걸로 일일이 계산해서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축척에 있는 그 눈금을 보시면 1cm를 이제 5mm 단위로 그 200분의 1에선 1cm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00mm, 그러니까 1대 100일 때 1cm를 200분의 1은 5cm 단위로 이제 그 5mm 단위로 그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척만 돌려서 그림을 그리면,
그 100분의 1일 때 1cm를 그리는 것과 200분의 1일 때는 5mm를 그릴 때 이제 똑같은 이제 크기가 표현되면서 축척을 200분의 1로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축척에 맞는 그림을 그리기 용이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볼 때는 대부분 다 100분의 1의 스케일이 주어집니다. 왜냐, 이걸 200분의 1이나 300분의 1로 주어지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접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200분의 1 내지 300분의 1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에 눈금에 나와 있는 100분의 1 내지 200분의 1 내지는 600분의 1 해당하는 축척에 해당하는 그 자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그림을 그리더라도 100분의 1일 때는 이만큼이 표현되고 200분의 1일 때는 이 안에 더 많은 양들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반드시 지참을 하시고 그 스케일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축척을 요구하는 그거에 맞게끔 자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연필. 연필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H하고 B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4HB 내지는 뭐 HB용 연필을 씁니다. 이제 연필을 보시면 그 H하고 B가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이제 연필심의 굵기, 이제 굵기는 이제 단단함을 표시하는 이제 H하고요. 무르기를 표시하는 B가 있습니다. 이제 B는 그림을 그릴 때 이제 그 물기 때문에 그 상당히 이제 번져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H가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선이 얇게 이제 표현되는 그런 형태를 띱니다. 저희는 그냥 통상적으로 4HB를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요. HB로 표시를 해서 이제 연필을 주문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샤프를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우개하고 지우개 판을 이제 씁니다. 지우개하고 지우개 판을 쓰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연필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 이제 잘못 그려진 그 그림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우시면 되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수목을 표현할 때 얇게 실선으로 원형 템플릿을 이용해서 긋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목 표현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이제 가는 실선이 보였다고 해서 이걸 굳이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셔도 되는데요. 그 가는 실선은 최대한 안 보이게끔 하시는 게 도면에서 그 표현을 잘 했다. 그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지우개는 특별히 오류가 나지 않는 한 지우개를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우개를 지우실 때 보면 주변으로 번져서 깔끔하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면이 지저분하게 보이면 그것도 이제 감점 요소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우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우개 판은 이게 이제 지우개 판인데요. 그림이 이제 잘못 그렸을 때 요걸 대고 이제 요 부분만 이제 지우는 용도인데요.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니까요. 좀 뭐 실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실수 있는 대로 그냥 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실수 부분이 너무 크게 드러난다라면 지우개를 지우시고 처음부터 지우시고 다시 하는 게 좋고요. 일부 뭐 부분적으로 약간의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지우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재료용 빗자루는 이제 지우개를 쓰게 되면 이제 지우개 이제 뭐 부산물이 이제 발생되죠. 그걸 이제 손으로 털어내면, 왜냐하면 이제 도면을 그리실 때 손에 땀이 많이 납니다.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를 손으로 털게 되면 이제 그 땀에 의한 습기로 인해서 그 연필로 쓴 부분이 이제 뭐 오염이 되는 수가 있어요. 번지게 되면 도면이 되게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용 빗자루를 씁니다. 빗자루로 털어내게 되면 이렇게 번지는 거를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제도용 빗자루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테이프는 아까 도면을 고정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이제 종이 테이프를 씁니다. 종이 테이프를 써서 이런 식으로 붙여나갑니다. 1번, 2번, 2번, 3번, 4번. 그래서 밀착.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제 테이프를 씁니다. 이 테이프는 종이 테이프 내지는
반투명, 요즘 뭐 매직 테이프라고 하죠. 매직 테이프를 사용해서 합니다. 왜 매직 테이프를 사용하느냐, 종이 테이프 내지 매직 테이프를 사용을 하느냐 하면 나중에 이제 도면을 제출을 할 때 도면을 뜯어냅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쓰이는 이제 뭐 반투명, 그러니까 유리 테이프나 뭐 이런 걸 쓰게 되면 도면 끝에가 이제 찢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반 접어서 저희가 이제 그 작성자의 이름을 다 숨깁니다. 근데 뭐 어디가 일부 찢어지거나 티를 낸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그 채점자와의 그 어떤 그 관계 뭐 이런 아니면 표식 이런 걸로 인해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뭐 컴퓨터로 채점을 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주관적인 채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채점자와 이제 수험자 사이에 뭔가 신호에 뜨실 수도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고, 과거에 또 이제 그런 일들이 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기능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치에 의해서 이제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면이 찢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 기사시험 때문에는 이게 그 도면이 찢어지거나 훼손이 되면 감점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적용 기능사에서 거기까지 요구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기능사에서 끝날 게 아니라 뭐 기사시험을 본다거나 뭐 이런 시험을 볼 때 필요한 내용이고 이런 걸 또 몸에 익히신다고 하면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또 유리할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다음 이제 레터링 펜인데요. 이 제도펜이라고 해서 제도펜이 별도로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제도펜은 왜냐하면 과거의 시험은 지금 현재는 그냥 일반 A4, A3 용지를 쓰지만 과거에는 트레이싱지라고 해서 트레이싱지, 뭐 흔히 얘기해서 이제 기름종이라고 얘기하죠. 반투명 용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반투명 용지를 사용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 샤프를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필을 쓴 게 아니라 이 레터링 펜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샤프로 먼저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레터링 펜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레이싱지를 이용을 해야 청사진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그 도면들은 전부 백도라고 해서 하얀 종이로 인한 그 도면이 이제 제출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청사진이라고 해서 청사진으로 도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우리 건축 그 뭐 중공도면이나 이런 도면을 보시면 그 파란색의 도면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 청사진을 굽는 그 도면 종이가 바로 이 트레이싱지입니다. 기름종이라고 얘기하는 이 트레이싱지 위에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싱지 위에 작업을 해야 청사진을 여러 장을 구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그래서 트레이싱지 위에 레터링 펜을 사용하면 레터링 펜이 번지거나 이러지 않고요. 선명하게 표현이 돼서 청사진을 구울 때 유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레터링 펜을 씀으로 인해서 도면을 그릴 때 도면의 선 굵기가 일정한지 안 한지를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확인하느냐. 청사진을 구우면 그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 이분이 도면 작업을 열심히 한 그러니까 숙련도가 있구나 없구나라는 차이를 그림 선 하나만으로도 판단을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거기까지는 표현을 하진 않지만 이 레터링 펜은 뭐 시험 검정에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연필만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런 펜을 또 사용했었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현재 뭐 실기 시험에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레터링 펜이라는 제도용 펜이 있었다라는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설계 기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는데요. 도면 용지 붙이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이제 대각선으로 해서 그 테이프를 붙이고요. 삼각대는 삼각자는 이런 그 T자와 제도판과 삼각자를 대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T자 머리 부분을 밀착을 시켜서 이 제도판과 일치를 시키고 이거는 위아래로만 움직이게끔 하는데요. 이 제도판이 벌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게끔 단단히 그
궤도판에 밀착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일률적인 수평선을 그을 수 있고요. 이 피자 위에 삼각자를 대면서 수직선을 자유자재로 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선과 수평선을 긋기 위한 제도 용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 그리는 방법을 이제 그 표현을 했는데요. 선은 이거는 이제 필기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됩니다. 선을 그릴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밑으로의 그 사선. 그래서 이 선을 긋는 방식에 대한 내용을 묻는 그런 이제 필기 시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은 어떤 식으로 긋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그 다음에 45도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선 긋기에 대한, 그 다음에 사선 긋기, 수평선 사선 긋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필을 쥐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원래 이렇게 표현이 되나요? 이 연필을 쥐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그 글씨를 쓰듯이 쥐는 방법이 아니라 엄지와 검지로만 그 연필을 잡습니다. 그러시고 이 선의 굵기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처음에 시작과 끝으로 가는 방향까지 이거를 펜을 이렇게 돌리면서 마감까지 선을 긋습니다. 그래야 이 선이 일률적인 굵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연필을 쥐고 선을 긋을 때 처음에는 힘이 많이 들어가서 선이 굵기가 굵어지고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선이 얇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트레이싱지에 선을 긋고 청사진을 구우면 진한과 흐림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채점을 하는 그 감독관들은 경험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 선만 보더라도 이분이 도면 작업을 얼마나 열심히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을 긋을 때 반드시 그 펜은 엄지와 검지 첫째 마디로만 잡고 이걸 돌려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이렇게 표현이 돼서 선이 일직선으로 거진다라는 걸 이제 그림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점과 끝점에서 한 번에 선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이제 선을 긋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 굵기 연습은 한번 티자 위에서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쉽게, 처음에는 어떻게 이걸 굴려가면서 선을 긋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거보시면 이게 또 이게 쉽게 습득이 됩니다. 그래서 수평선, 수직선을 많이 이제 그림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연필을 돌려가면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선의 종류는, 이거는 이제 필기시험에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실선의 용도, 가내실선의 용도, 그 다음에 파선, 1.3선, 2.3선의 용도가 무엇이냐라는 내용으로 필기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저희 시험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도면에 표현해 주면 좋지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또 그런 스킬을 요구하기에는 좀 상당히 좀 고차원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선들이 있다라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그림을 잘 표현하고 싶으면 외곽 테두리는 굵게, 내부 선은 얇게, 뭐 이런 식의 내용을 하시면 좋은데요. 거기까지는 그런 스킬까지는 하기가 좀 어렵고요. 단지 이제 외곽 경계선은 뭐 1.3선을 하든 2.3선을 하든 이런 요구 조건이 주어지면 이 내용으로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제 도면 글씨 쓰기인데요. 이제 이거 뭐 아까 표현했던 로트링 펜으로 글씨를 쓰는 건데, 이 도면 글씨는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서 표현을 했는데요. 도면에는 저희가 이제 글씨도 많이 들어가는데, 글씨가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게 수목을 긋고요. 이 수목이 뭔지, 수목을 이렇게 세 줄을 했을 때, 같은 크기의 나무 세 줄을 소나무다. 여기에 이제 규격은 H가
3.0에 W가 1.5에 R이 6cm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수목 규격을 표현하는 인출선 뭐 이런 거에 이런 글씨들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씨들을 표현할 때 이제 뭐 레터링 연습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도면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그 글씨 연습도 하고 이런 그 글씨체가 또 도면에 쓰는 글씨체가 이제 별도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경 기능사 시험에서는 글씨를 명확하게 써주시면 돼요. 이게 뭐 초등학생 글씨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도면을 알아보기 쉽게끔 아 이거는 뭐다라는 이건 소나무다. 규격은 이렇다라는 내용을 흘리지 않고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도면에다가 이제 글씨를 쓰는 내용 중에 하나가 도면명, 인출선, 숫자, 법례표, 수량표, 주기란 등 해서 글을 써야 될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도면에 쓰이는 글씨체로 연습을 하시고 그 연습한 내용대로 또박또박 글씨를 쓰신다 그러면 점수를 얻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 도면의 글씨체가 이렇습니다. 이제 도면의 글씨체를 보시면 요게 이제 실선이 이렇게 살짝 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실선 내에 표현할 때 라는 식으로 위아래가 이 폭 안에 다 들어오고요. 위아래 폭으로 다 들어오고 45도 기울여서 표현하는 게 이제 도면 글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씨를 보시면 전부 글씨가 명확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글씨체를 연습을 해보시면 이제 도면답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흔히 그냥 이렇게 쓰이는 휴게소 뭐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도면을 채점하는 데 있어서 같은 글씨체여도 그냥 단면도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보단 이렇게 도면 글씨체에 맞게끔 쓴다라고 하면 같은 점수를 만약에 점수를 준다고 하면 이쪽에 더 점수를 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또 그 연습을 하다 보면 도면이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글씨체도 획일적으로 여기에 보시면 뭐 숫자를 표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숫자도 역시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거나 뭐 이런 식의 명확한 글씨체를 연습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글씨체는 한번 보시고 다 좀 따라해서 연습을 하시면 글씨체는 또 금방 늡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일률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안 하시고 그냥 따라 그리시기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이 그림 그리는데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씨체는 최대한 이쁘게 해보시는데 만약에 이 글씨체가 좀 따라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개인이 쓰시는 글씨체를 쓰시되 글씨를 흘리지는 마라. 이제 흘리지 않고 또박또박 위아래 그 다음에 오와 열을 맞춰서 쓰신다면 그 글씨가 도면체처럼 보이면서 알아보기 쉽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글씨를 보시면 글씨들이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다 들어오게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아래 그 다음에 가로와 세로 그래서 임의로 세 개로 이제 분할을 하셔서 그 분할한 내용 안에 글씨가 들어오게끔 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그 샘플로 되어 있는 글씨체를 한번 전체적으로 연습을 계속 좀 해보시고, 그러니까 실기를 준비하기 위한 그 기간 동안 준비를 하셔서 하시고, 만약에 이 글씨체가 난 도저히 안 나온다라고 하면 글씨를 흐리지 않는 뭐 이렇게까지 쓰면 되는데 뭐 이렇게 뭐 알아볼 수 없는 글씨를 쓴다라고 하는 건 채점에서 엄청난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설계 부분에 있어서 그 선을 긋는 방법과 글씨를 쓰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 그 다음에 조경 그 설계에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경 공간별, 그 다음에 주요 소재, 그 다음에 바닥 포장재, 포장재 내부에 들어가는 단면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그 설명 이후에 이제 실제로 도면을 그려보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앞에 이제 그 강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을 긋는 방법과 글씨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걸 연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를 당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